안녕하세요. 예, 토지 플래너 김희철입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오랜만에 좀 책도 좀 보고 하면서 뉴스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영화도 보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본 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책 이름까지 얘기하면 제가 간접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그 책 이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책은 그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짐 로저스가 이제 35살 때 이제 잘 나가던 그 회사를 때려치우고 이제 바이크를 타고 세계 여행을 했다고 했죠.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잘 나가던 그 월가에서 사표를 내고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다니면서 쓴 얘기인데 그 얘기 중에 이제 땅하고도 우리가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토지를 지금 공개념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좀 많잖아요, 여당에서. 그러니까 토지를 불로소득을 봐서 개발 뭐 이익을 환수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마시는 커피,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먹는 뭐 그런 좀 살만한, 지금은 살만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만한 게 됐는데, 랍스터라든지 뭐 고래 요리, 뭐 캐비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주민들은 되게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커피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그 커피를 그 생산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수확을 올리는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 커피를 그 생산하는 그 볶고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되게 임금이 이게 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스타벅스라는 그 이름을 만났을 때 그 값어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서민들, 그 부자들이 되는 거는 그 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 스타벅스라는 게 안 생겨났고 커피라는 게 대중화가 안 됐다라면 그 사람들은 또 할 일을 또 잃었겠죠. 토지도 좀 공개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 이익을 본 사람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적게라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 잡은 저 랍스터라든지 이런 그 고래, 제가 이제 그런 다큐 프로그램을 많이 보기 때문에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원이 좀 고갈돼 가고 있죠. 먹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래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류층들이 먹는 그 과정들은 그 사람들한테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 과정들을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원천적으로 이제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토지도 마찬가지고, 토지를 갖고 있는 원주민들은 그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층의 부동산에 이제 내놓으면, 땅을 팔고 싶으면 내놓고, 내놓기 싫으면 안 내놓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개발이 된 거예요. 개발이 되면서 금액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개발로 인해서 인력 창출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을 하는 사람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런 그 택지 개발을 했더니 슬럼가가 생기더라. 그 도시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중산층이 이동을 해오니까 거기서 감당을 못하고 이제 다시 밀려 나오는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서민들한테는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도입을 해서 헌법 불이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은 두 파트로 나눠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알기 쉽게, 우리가 토지 통해서 우리가
실패 사례는 엄청나게 많은데 성공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있었던 사례하고 제가 있었던 그 지분 거래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지금 저기 이거 나온 거는 토지보상 한 달째 들썩이는 영종도 이 기사는 지금 나온 기사가 아니라요. 2007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 최대 이제 우리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570만 평에 달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판교보다 더 1조가 더 나갔다고 그래요. 4조 3천억 원의 이제 토지 보상금이 나가는데 단일 지구로는 토지 보상이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토지 부분에 대한 보상 실적이 70%에 달성했고 건물 보상하고 상반기부터 이제 시작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영종도 땅이 워낙 없다 보니까 원래 개발이 되면 인근 지역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전체 보상 대상자가 5,800여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토지 보상에서 5,800명이 이제 대상인데 우리가 이제 일찍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고 정보를 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800명 중에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시면 10억 이상이 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100억 이상도 31명이 보상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 100억 이상에는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700명은 갖고 있었던 땅을 팔지 않고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받고 나온 게 10억이라는 돈입니다. 2007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날짜는 이제 PDF로 이제 뽑은 날짜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10억이면 상당하죠. 100억대 자산가가 31명이나 생겼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수 이제 원주민들은 이제 보상금을 적게 받고 이제 살아온 곳을 떠나야 됐다는, 나머지 이제 700명하고 이 31명을 제외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은 진짜로 정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슬럼가에서 밀려나듯이 밀려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섬마을에 불과했던 영종도에 육지에서 불어온 개발 바람. 그러니까 이 개발 바람이라는 게 토지 보상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0억대 자산가가 생겼다. 이게 실제로 큰 사례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유성인데요. 이게 좀 픽셀이 좀 깨져서 보이는데 유성 온천이에요. 여기 유성 온천이 대전에서 유명하죠. 예, 저도 이제 여기 근처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친숙한데 이게 이제 옛날 모습입니다. 옛날 모습. 옛날에 유성구 대덕구였어요. 여기는 유성구가 아니고 대전시 대덕구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이 이렇게 나갔었는데 유성이 여기가 개발이 되는 바람에 여기가 제가 아는 그때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제 개발이 안 됐던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주변의 형의 아버님이죠. 외아들인데 여기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런 모습에서 지금 제가 이제 뛰어나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제가 유성구라고 쳐놓은 거예요. 유성구라고 쳐놓은 섹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죠. 유성구가 대전이 이제 이만큼인데 유성구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종시하고 연결이 돼서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갖고 있었던 데는 이쪽에 지금 이쪽에 열매마을 1단지부터 해가지고 이쪽의 땅들의 전답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세종자치시랑 가까워지면서 여기 있던 사람이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을 때 일로 이주를 해오면서 유성이
땅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까지 일어났는데, 제가 아는 형이 여기서 100억 넘게 아버지가 그 보상을 받으셔서 그 상속을 받았어요. 같이 모임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전시는 되게 작습니다. 200만 정도 인구인데요. 위성이 차지하는 게 위성 자치구에서 그 운영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왜냐면 여기는 관광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세종시하고 가깝다는 그 지리적인 위치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기 이제 1호선 라인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끝나는 데가 반석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그 우리로 치면은 시내를 관통을 해서 용문역에서 저쪽 판안동까지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게 1호선이 다니거든요. 서울에 있는 그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 되게 적게 웬만하면 다 앉아서 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 노선을 트램을 또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땅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항상 가본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좀 나와서 보면 여기가 이제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가 그 국민은행 콜센터입니다. 이 콜센터. 이게 그 옛날에는 여기가 한 3,000명 정도 근무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건물을 이렇게 봐서 그렇지 직접적으로 가서 보면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콜센터에 맞춰놨기 때문에 소음도 거의 안 나요. 여기는 이제 그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콜센터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 아예 간판이 서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 여기다가 차를 대지 말라고. 여기 이제 집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풍 스타일로 제가 여기를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쪽에서 화보 촬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거기가 여기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마을 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답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100억대 이제 자산가가 된 건데 돈이 사람이 없다가 생기니까 정말 우리가 졸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돈을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아요. 차도 막 수시로 바꾸고 뭐 튜닝도 엄청 했다가 엄청한 노력을 들였는데 금방 또 치우고 새 차를 갈아타고 뭐 술도 맨날 사주고 그랬었는데 친구가 저 치킨집 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모임을 탈퇴를 하고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석역이 있는데요. 여기 부근에 여기 지도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여기 한화 그 미사일하고 그 국방에 관한 중요한 시설이 여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토지 이용계획 떼어보면은 그런 그 폭발물 접촉이 많이 돼 있는데도 이렇게 개발이 된다. 그래서 그 형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몇 년 만에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친구한테 사기당할 거를 너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몇 년 안에 그 돈을 다 탕진을 했다고 그래요. 100억이 넘는 돈을. 그래서 이 유성 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자 된 경우는 지금 제 주위에서 본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너무 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땅 투자 성공 사례에서 판교 치면 딱 나오는 게 이제 강영석이죠. 2003년도에 이제 농지 땅, 우리가 이제 농지는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땅인데 평당 300이 안 되는 가격이 총 매입 금액이 1억 2천만 원. 지분으로 땅을 산 거예요. 44평을. 그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개발을 해서 2015년도에 15억 정도 지가 상승이 12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2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갖고 있었으면 더 돈이 됐겠죠. 근데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농지가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보상을 받은 건데, 이거는 사람들이 너도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유성 보여드렸고, 여기 이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구리시 인창동 676-1번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 그 구리시에서 2000년대,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 얘기네요. 그러고 보니까 2000년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땅을 지분으로 10평을 투자하신 분이 계세요. 로드뷰로 보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2000년에 이제 환지 방식으로 이제 입체 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당가 200만 원에 2천만 원을 투자한 분이 계신데, PF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프로젝트로 이제 현금 흐름성을 이렇게 봐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그거를 나중에 그 원금하고 이제 수익을 돌려받는 그런 그 자금 구조를 PF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땅을 갖고 계신 분이 2천만 원이면 10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올릴 때 건설사에게 4평을 주고 6평으로는 이 건물 평수의 30평을 분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로 받는 게 매달 그 300만 원. 그래서 여기 지금 토지 이용 계획원을 지금 떼어놨는데, 인창동 일반 676-1번지죠. 대지로 돼 있고, 여기가 787만 8천 원이 이제 그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거래가로 치면 곱하기 4를 하면 거의 한 3,100만 원 정도, 평당 3,100만 원 정도 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면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6-1번지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다고 나와 있죠. 보이시면 여기 4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가 이제 676-1번지 선택을 해보면 김 누구에게 14명 정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게 집합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총 40페이지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 쉽게 설명을 해보면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제가 이제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아파트하고 빌라 등 집합 건물의 지분,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닥 면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대지권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월세 계약할 때는 그닥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매매할 때는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게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이거 지분,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매매를 할 때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262제곱미터를 한 개의 토지 위에 이 3명이 이제 사는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 이 세대수가 분리되어 있지만 전체 토지를 이 3가구가 나눠 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62제곱미터를 3으로 나누면 84제곱미터.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평수가 이제 25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대지 권리 지분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이제 집합 건물이라면 실제 집뿐만이 아니고 대지의 지분도 함께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집의 가치가 이제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아파트가 대지권이 없는 식으로 경매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만 파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대지 지분권이 없으면 남의 땅 위에 이제 내 건물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낭패를 보지 마시라고, 이제 왜 어떤 다른 분이 설명하실 때 지분 직접 전화를 했더니 지분은 땅은 지분은 안 한다, 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파트도 지분 투자라는 거,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건물과 그리고 이제 땅을 나눠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닥 면적의 이제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경매 나오는데 대지 지분권이 없이 이제
이게 땅이 건물만 나온다면 남의 땅 위에 그냥 집 짓는 거. 그럼 남이 그냥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나 건물들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근데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분 거래도 꼭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것이 땅의 지분과도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걸 잘 구분을 못 하셔서 투자에 되게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몇 가지 성공 사례를 들어서 고리시 그리고 용적률은 뭐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일직동입니다. 여기 광명시. 제가 여기 돈가스 클럽 있어요. 여기에 돈가스 클럽 뒤에 맹지입니다. 맹지 이 땅을 제가 이제 어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셔가지고 땅을 저한테 좀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지동 이 맹지 땅을 갖고 계신 지가 5년이 됐는데 이거를 파는데 얼마가 걸렸냐? 하루가 걸렸습니다. 지분입니다. 지분으로 파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아는 법무사 연결해주고 둘이 만나서 계약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고비는 우리가 적정한 수고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영끌을 해서 산 땅이에요. 여기 20대가 영끌을 해서 땅을 샀는데, 왜? 여기 보이시죠? 요 땅을 300만 원에 팔아가지고 시세가 여기가 300만 원이 돼버리고, 이 안에 탄핵대대가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300만 원에 판다는 걸 알고 여기를 그냥 영끌을 해서 그냥 묻지도 말고 그냥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지분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시흥시거든요. 시흥시 여기 다 까인 거 보이시죠? 시흥시 보시면 여기 다 까였죠. 이렇게 시흥시가 거의 99.9%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을 한 땅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땅 우리 등산로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낮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애매한 땅이었지만, 이 땅은 여러분이 봐도 이쪽에 파먹고 들어오고 이쪽이 조금 확장이 된다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이 땅이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아파트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들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끝자락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이 땅도 이틀 만에 그냥 나갔어요. 이틀 만에. 그냥 등산로에 딱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또 상당히 이 주변 시세보에서 상당히 좀 저렴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시흥시가 면적이 넓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한국토지공사 이게 지도 반영이 좀 느려서 그렇지 벌써 건물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데는 지금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다 빼곡하게 이제 새 건물이죠. 새 건물. 그러니까 시흥시가 광명보다 면적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시흥시에 이제 여기에 못 들어가신 분이 시흥시로 많이 이제 갈아탔다. 저는 이제 이 지도만 봐도 알기 때문에 이 위치는 맹지지만 위가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탄핵대가 이전한다고 이제 작년 6월달에 끝났고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가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터지면 양쪽으로 이렇게 터지게 돼 있는데, 여기 사는 이쪽으로 가는 길이 몇 개가 날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산은 여기 빛가운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10차선으로 확장이 돼요. 그러면 요만큼이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완충 구간을 녹지 구간을 두게 돼 있어서 한 이만큼은 또 날아갈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토지를 안쪽에 잡았다. 그래서 묶여 있기 때문에 거래를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근데 왜 여기를 찍어서 얘기를 했냐? 이렇게 개발지 땅들은요
나오면 금방 나간다는 거를 말씀드리게요. 시흥시하고 광명시 예를 들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되는 지역은 유성,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방은 이례적으로 유성, 정말 어마어마하게 땅가격이 오른 데가 유성입니다. 여기보다 이제 대전광역 시청이 이제 여기 있는데 규모를 보세요. 구 하나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걸 보세요. 한밭대학교도 있고 뭐 이쪽에는 원래 이제 이쪽하고 관저동하고 이쪽하고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게 그 여기가 다 산이었어요. 다 산이었는데 다 깔고 아파트가 지금 다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파트에서 보면 숲을 남겨놨죠. 이게 숲세권 아파트. 이렇게 이름 있는 산은 그 밑에까지 다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여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지족산이 있는 거, 녹지 공간은 거의 내버려 두고 여기도 이제 그 경찰서도 몇 번 가봤는데 제가 이제 이래서 이제 대전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가 땅이 됐다. 지방 땅도 이렇게 개발이 되면 땅이 돈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아무 지방 땅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시의 확장성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성공 사례들이 많고 지분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래고, 그리고 지분이 그 큰 평수에 이제 지금 기획부동산들 나온 게 상근토동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몇만 평에다가 4,000명 정도의 지분자를 3-400m 산에 이제 넣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분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자를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가학동 산 193번지가 192-3번지가 있죠. 요 땅, 요 땅이 이제 여기가 가학 3거리입니다. 사거리로 바뀌고 8차선 사거리가 되는 그 코너 땅인데 여기가 맹지예요. 근데 여기가 도시개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토지이용 계획원을 보면 192-3번지, 그리고 이제 임야라고 돼 있죠. 그 공시지가가 66,400원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공시지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나눠서 드릴게요. 특별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대보호구역,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유치원, 학교가 생기면 그 주변에 이제 몇백 미터 안에 유흥시설을 못 짓게 뭐 하는 보전용 산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는 어느 정도 개발이 용이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버렸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10월 31일 외국인 및 국내 법인 점 찍고 단체 대상 주택용 용지로 토지로 한정, 여기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건축물이 없으면 사고 파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뒤에 콤마 하나가 더 붙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구역, 이게 뒤에 하나가 더 붙으면 아예 그 거래를 못합니다. 100제곱미터밖에 못 사고요. 만약에 이게 임업용이잖아요. 임업용이면은 임업용 그 사업 계획서까지 뭐 만들어야 되고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제가 이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면 가학동 산 192-3번지 저희 회사 보유분이 있어서 주식회사 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11명. 요 정도는 괜찮다. 20명 안쪽으로는 땅 평수도 뭐 600평 뭐 이 정도라서 지금 뭐 주식회사 저희 이제 회사로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지분으로 투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선법에서 보장해주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그 권리를 알면서 부정적인 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산도 마찬가지고요. K-팝 공연장 생긴다는 위치하고 북한산은 그냥 고지가 200, 300m가 넘어가는 뭐 그런 산을 또 쪼개 판 회사도 있고, 제가 울산, 거제도, 제주도 지방에도 많다고 그랬죠. 뭐 온양도 그런 회사들이 있고, 이제
서울도 경기도권을 규제를 하니까 지방으로 내려가서 뭐 그 개발 안 될 땅 불능지죠, 우리가 왔을 때. 그걸 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 지인 작업이라든지 연구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저한테 문의 주신 분한테는 좋은 땅이면 제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 나쁘지 않아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분 투자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막 그랬고요. 그래서 좋은 땅은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그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들이 때문에 이제 장애 요소가 되지만 그 땅이 이제 인접해 있고 이제 앞으로 길게 보고 가자면 괜찮은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제 온양에 있는 땅은 그거는 진짜로 역세권 땅도 아니고요. 그냥 그 인가도 없는 그런 산이라서 맹지여서 제가 그런 거는 하시지 말라고 제가 권해드렸어요. 그 땅 할 바에는 차라리 인천에 있는 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게 뭐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시간이 이게 그 9시 넘게까지 자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반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지금 여기는 지금 아파트하고 땅이 지분 투자라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아까 자료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집합 건물. 그 자이 아파트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자이 아파트든 강남에 있는 아파트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의 권리를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는 사고 파는데 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거를 눈으로. 집합 건물이라고 아까 구리시 인창동도 보셨죠? 제가 여기 열람한 거 보면 신도림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37번지를 검색해 보면 여기가 페이지가 142페이지가 넘습니다. 집합 건물이라고 돼 있죠. 이 바닥 면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가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이제 광명시도 찍어봤지만 그냥 서울 테헤란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삼원빌딩도 마찬가지로 16페이지가 되는 그 집합 건물로 돼 있거든요. 이것들은 다 바닥 면적의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호수가 다 있고. 그래서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다 이렇다. 그리고 건물 개발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 이런 것들이 혼자 개발해서 혼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체 완치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알아두셨으면 정말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파트나 빌라나 집합 건물은 지분을 갖고 있고 땅도 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그게 개발지 땅인지 그리고 이제 위치 그리고 개발 호재 그리고 이제 그리고 교통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들이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시 보신다면 기획부동산한테 속을 일은 없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되니까 구독해 주시면 제가 업데이트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잘 흔히 알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껏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